자, 매일 살펴보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에요. 금요일 날 시장이 조금 많이 밀렸죠. 그러면서 일단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도 조금 밀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휴메딕스하고 휴온스 글로벌만 유일하게 조금 상황이 좋은 상황 끝났고, 나머지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2%에서 3% 가까이 좀 밀리는,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많이 밀렸고요. 이날 SK 하이닉스, 또 이제 코스피 코닥 지수 많이 밀리면서 제약바이오들도 전체적으로 좀 밀렸는데, HLB 그룹주만 좀 살아나고, 또 선별적으로 이제 mRNA 관련주들만 좋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금요일 하루 장이었습니다. 자,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슈를 몇 개 살펴보면, 얼마 전에 막 시간에 급등도 하고 잘 올라간 날이 하루 있어요. 자, 그때 뭔 기사가 떴냐면, 시간에, 자, 스푸트니크 V 대규모 생산, 초일 기간 이제 들어갔고, 러시아가 품질 양호하다고 이제 최종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잠깐 좋았었습니다. 또 이 스푸트니크 V가 이 교차 접종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이런 결과를 갖고 왔죠. 러시아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스푸트니크 백신 해외 교차 접종 시험이 자 성공적으로 또 마무리됐다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가 제테마죠. 자, 제테마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RDIF 백신 위탁 생산 공개가 얼마 안 남았더라 하죠. 자, 이게 이제 8월 9일자 기사인데 제테마가 RDIF와 백신 원액 위탁 생산 본 계약을 오늘 9월달, 지금 8월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렇게 실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제테마 주가 먼저 볼까요? 제테마를 보면 월봉에서 일단 매일 살펴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 주식들이 과연 금요일 종가상 중요한 자리를 깼는지 안 깼는지를 보는 거죠. 월봉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데, 아직 제테마는 5개월 선에 완벽하게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이것 때문에 추세가 완벽하게 살아난다 이렇게 보긴 아주 어려운 판단이 되고, 주봉에서 아슬하게 끝났어요. 주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해줘야 되는 게 이 노란선 20주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20주선의 가격이 34,500원대인데 지금 살짝 깨놨죠.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바로 돌려놓지 못하면 5주선 20주선을 깨는데도 크로스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테마에 대한 평가는 조금 좋아요. 증권가에서도 보통 러시아 백신 CM으로다가 몸집이 25배 커질 수 있는데, 백신 원액 생산 규모만 약 2억 4천만 도즈, 그리고 도주당 2달러를 가정한 연매출이 4,500억 이상으로, 자, 이렇게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자, 어쨌거나 그렇든 하여튼 월봉에서 4,000원 하던 주식이 이렇게 10배, 42,000원을 갔죠.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15배 선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뚫어줘야 될 선 하나가 5개월 선이에요. 자, 5개월 선을 잘 뚫어주고 35,600원대를 뚫어주고 이 밑으로 깨지지 않아야 추세가 우상향이 되고 저런 이슈가 잘 먹힐 수 있죠. 자,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안 되어 있고, 일봉에서 보면 일단 박스권을 좀 만들면 이렇게 6월 11일 날 형성된 39,000원부터 이렇게 하단부, 예를 들면 자 7월 20일 날 형성 31,800원 요걸 기준으로, 자 31,000원대가 요 자리에 갔기 때문에 31,000원대를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39,000원대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31,000원대를 기준으로 들어왔으면 매수, 39,000원대 매도 이렇게 하다가 딱 돌파하고 나가는 순간 추가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근데 깨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너무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10배가 위치이기 때문에 손절 안 하면 밑으로 크게 밀려요. 근데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고 해도 사실 좀 쌀 때 4, 5천 원 할 때 장기적인 투자지, 4천 원 주식이 4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장기 투자는 조금 무리가 되는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항상 이 이셀지스가 사실은 이 종군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대장주로 잘 튀고 나왔었죠. 근데 요번에 이셀지스가 일단 아까 그 우리나라에 드디어 조금 이제 초읽기 스푸트니크 V 생산에서 이슈가 되면서 크게 한번 상승했는데 다시 밀리고 있죠. 근데 이셀지스는 내년에 조금 좋은 일 하나가 있는 게,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슈가 좀 하나 있어요.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죠. 자, 이셀지스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본격화, 내년 미국 임상 실장 추진한다고 그러죠. 6월달 기사는 이 기사를 왜 매일 챙겨봐야 되냐면, 얼마 전에 제가 보령제약 있다 말씀드릴 건데, 바이젠셀이 8월달에 상장한다고 계속 얘기했죠. 만약에 이걸 계속 얘기 안 하면 까먹어요, 중간에. 자, 왜 올라가지? 아, 바이젠셀이 있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슈는 매일매일 꼼꼼히 챙겨놨다 머릿속에 두는 게 좋은데, 자, 이런 항암 신약 개발에 관한 저희 실제 알츠하이머 요거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유세입지스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자리를 깨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지는데 금요일 종가상 그리고 이번 달 저점상 일단은 그런 자리들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이렇게 18년도 5월 달에 형성 요 자리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이 자리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 자리 깨게 되면 사실은 크게 무너져요. 근데 요 자리를 저번 달에 잘 지켰고 이번 달 저점도 잘 지켰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가격대 위를 깨지 않으면 되는데 이번 달 저점 기준 잡으시면 돼요. 이번 달 저점의 기준이 12,300원이죠. 이 친구 12,000원대 이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300원대를 기준으로 잘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손절 라인, 즉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매수하는 자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럼 매수죠. 이탈하면 바로 익절 처리하면 되고 저 이탈하면 바로 손절 처리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굉장히 짧게 되고 상황이 좋은 거죠. 따라서 주식은 어디서 매수하냐가 중요하죠. 비싸게 사지만 않는다면 괜찮기 때문에 이슬성 오히려 떨어져서 12,000원대가 되고 돌아 나가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아직 완벽하게 추세를 못 틀어줬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추세가 우하형으로 나쁘게 꺾이지도 않았어요. 자, 잘 뚫어줘야 될 5주선, 요 가격이죠, 가격. 5주선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이게 중기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5주선을 완벽하게 회복은 못해줬지만 최대한 그 근처에 붙여놨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지만 5주선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이셉 지수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자, 이 얘기는 이 EMA나 WHO 승인이 이제 9월 달에 있을 예정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좋을 수 있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저점들 하나, 둘.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7월 30일 날 형성된 저점 12,300원이라고 8월 9일 날 형성된 12,300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충분히 이수앱 지수는 승부가 나요. 근데 요걸 깨게 되면 사실은 꽤 힘든데 깨지 않을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월봉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대량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이때 이걸 뚫으려고. 근데 이걸 깬다는 얘기는 대량 거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 밑으로 깨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12,000원대가 조금 중요하게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금 흐름 중에서 제일 좋은 건 휴메딕스죠. 자, 휴메딕스의 상황을 보면 자, 얼마 전에 이렇게 스푸트니크 V 기술진 휴메딕스를 방문했죠. 자, 이 기술 이전을 위해서 입국했는데 드미트리 쿨릿이라고 그래. 이 기술 고문과 백신 생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휴메딕스 또 휴온스 글로벌 결국 휴온스 글로벌이 그 같은 계열사가 휴메딕스인 거죠. 그래서 같이 전부 다 묶어서 봐야 되는데 상황이 휴메딕스 상당히 좋고 매번 챙겨드리는 이 실적에 대한 이게 사실 맞을 것 같아요. 자, 휴메딕스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되죠. 자, 휴온스 글로벌하고 휴메딕스를 같이 보면 먼저 휴메딕스하고 휴온스 글로벌이 차트가 똑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월봉 상단이 아닌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요때 들어온 거죠. 요때 4월 달에 그래 놓고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예전 정고점 다 뚫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를 딱 끌고 오면 요 자리가 돼요. 요 자리. 우리 이거 뚫었어. 파이팅.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면 안 되죠. 선을 딱 거보면 깨지 않고 있죠. 이렇게 고점에다 대고 선을 딱 거요. 이렇게 여기가 되죠. 여기를 자 이렇게 5월 달에도 안 깨고 6월 달에도 안 깨고 이번 달에도 안 깼죠. 이 얘기는 휴메딕스가 박스권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입니다. 박스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100원짜리 1000원까지 정확히 맞추신 분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죠. 거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3,000원 오면 38,000원, 33,000원 오면 38,000원, 역시 33,000원, 38,000원,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그랬죠. 이걸 돌파 안착하고 들어 나가야 되는데, 여긴 처음이라 그랬다 치고, 도대체 이날 뚫었는데, 좋은 이지 않게 8월 6일 날 뚫었는데, 안착 못 해줬죠. 하지만 뭔가 저점이 이때보다는 좀 높아질 것 같아요. 21선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특히 이제 금요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주에 상황이 좋아질 수 있어요. 특히 중기 추세를 확진은 주봉에서 안 깼죠, 우선. 이 친구 오늘 회복했다 깨가지고 자꾸 밀렸는데, 저번 주에 이렇게 이쁘게 이등평을 세개를 뚫고 안착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좋아질 수 있죠. 사실, 요러한 캔들과 요건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저게 마냥 그린 건 아닌데, 저기 월봉에서 나타나든 일봉에서 나타나든 주봉에서 나타나든 좋아요. 자, 이동평균선 3개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3개 있는데, 캔들이 얘를 딱 뚫었어요. 자, 뚫고, 이쁘게 음봉으로 도지가 하나 딱 떨어지면 다음에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되는 가장 좋은 예시가 물론 이렇게 따라서 모든 종목들이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HLB 파워를 보면 월봉에서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4월 달에 이동평균 3개를 강하게 뚫었죠. 이렇게. 그래 놓고 다음 달에 음봉 하나가 떨어졌죠. 그래 놓고 급등. 이거 5, 60% 되죠. 이게 이제 월봉인데 저 차트가 월봉에서 나타나든 일봉에서 나타나든 주봉에서 나타나든 좋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동평 3개를 동시에 뚫어 놓고 자, 이렇게 안착하는. 여기서 이동평 3개 뚫은 건 이번밖에 없죠. 자, 이렇게 다 전부 다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강하게 뚫은 건 오늘 하루죠. 그러니까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되는데 꼭 뭐 저런 차트가 똑같다고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휴온스 글로벌도 같이 움직이죠. 월봉에서 역시나 이 예전에 뚫어져야 될 중요한 변곡점 다 뚫어놓고 깨지 않고 있죠. 이게 18년도 6월달에 생긴 자리인데 이렇게 지켜주고 나 이 자리 잘 지켜주고 있어. 자, 근데 5결선 돌파해 주나가고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휴메덱스하고 똑같죠. 이동평균선 3개 뚫어놓고 음봉으로 안착하고 이 음봉이 잘하면 황금 음봉이 될 수 있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요. 이 친구도 똑같아요. 휴메덱스랑. 근데 유일하게 이 박스권 탈출에 대한 현상은 휴먼스글로보다 휴메덱스가 더 좋고 만약에 이 친구가 또 여기 저점이 6만원대 온 게 된다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깨면 바로 손절하고 깨지지 않으면 들어가요. 그러면 또 얼마든지 7, 8만원대 가요. 오히려 땡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아주 빨리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휴메딕스하고 휴먼스 글로벌은 실질적으로는 상황이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좀 깔끔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사실 푸트의 말썽장애는 바이넥스죠. 스푸트리크보의 말썽장애는 자, 바이넥스의 월봉을 보면 왜 말썽장애냐면 다른 종목들은 중요한 자를 이탈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바이넥스만 이탈했어요. 자, 16년도 7월 달에 형성된 이 5개월 선의 변곡점 21,000원대인데 이 자리를 이렇게 6월 달에 7월 달에 깨버렸죠. 깨버리면서 다시 이 자리는 꼬리 보시기가 강력한 저항선이 돼버렸죠. 옛날엔 지지선이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저항선이 돼버려서 좀 머리 아픈데 요번 달에 요거 뚫어주고 5개선 위에 올라타야 다음 달부터 추세고 상향으로 가요. 만약에 EMA나 유럽에 그리고 WHO 승인이 잘 나서 한 방에 뚫었다. 그러니까 5개선 안착할 때 기다리면 다시 돌아나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나 다른 종목들처럼 우선 계속 못 해줬어요. 이거 해줘야 돼요. 그 대신 다행인 건 일봉에서 바닥바닥 키고 있죠. 이렇게. 자, 이따 한번 바닥 찍었고 두 번 찍었는데 이 얘기는 바이넥스가 이날의 기준으로 이날 저점인 18,700원, 18,700원을 깨게 된다? 그럼 추세가 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 WHO, EMA 승인 상관없이 바이넥스 자체적으로 추세가 깨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서 바이넥스는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바이넥스 아주 예전에 뭐 손해보고 다 손 안 대고 했는데 손을 대고 싶어도 추세가 우상향으로 완벽히 틀어주고 턴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오히려 휴먼스글로의 휴메덱스 쪽이 더 나 보여서 손 안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 프레시바이오 파마를 보면 사실 프레시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가 이번 휴먼스 휴메딕스 이쪽 같이 움직이는 컨소시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시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도 자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 손실은 개선이 됐고 R&D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역시 영업 적장 크죠. 자, 프레시바이오 파마가 단기 손실 76.9억 전년비 48.7%가 개선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서 올해 6월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72.8% 늘어났죠. 187억 876만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연구 인력하고 R&D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영업 비용 증가죠. 단기순 손실이 76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프레시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주식 평가 이익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히 조금 개선은 됐어요. 자, 영업 손실이나 이런 걸 메꾸거나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자, 이 스푸트니크 V의 CMO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EMA나 WTO 승인이 왜 그러냐면 각국 나라에서도 결국은 EMA나 WTO 승인 받아야지만이 안전하다고 보고 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죠. 특히 EMA는 유럽 승인이기 때문에 EU 국가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EMA 승인이 필수죠. 저 승인이 나야 좋고 자, 프레시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 러시아 기술진들이 이제 오송에 이 프레시바이오 파마 공장에도 방문했죠. 이렇게 러시아 기술진이 오송 스푸트니크 V 백신 오성의 스푸트니크 기술진들이 백신 공장에 방문했고 그러니까 굴러가는 게 흔들려 굴러가는 게 휴먼스 글로벌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휴메딕스 그리고 프레스티지 그룹도 이런 그룹들이 흐름이 약간 더 좋은 거죠. 자, 파마를 보면 주봉에서 안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이든지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렸다는 거 안바닥, 두바닥 해서 다중바닥을 그런 거 잘 안 깬다는 거는 누군가 단단하게 이 자리를 매집하고
이 지지해준다는 의미가 되죠. 이걸 깬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잘 지켜준다는 얘기가 좋은 거고 잘 지켜줬지 이 가격대를. 그러면서 5주선이 20주선을 돌파하는 중요한 골든크로스 상황에 있는데 여기만 잘 돌파해주고 안착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휴메딕스처럼 자 이동평균선 3개를 다 동시에 뚫는 양봉이 생겼고 한 주 쉬었죠. 이런 다음 주에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자 예상이 됩니다. 일봉에서 보면 역시나 이렇게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 밑에 있는데 이걸 뚫어줘야 돼요. 가격으로 보면 32,000원대가 돼요. 여기만 뚫어주면 사실 파마 같은 경우는 좀 가게 나갈 수 있는데 아직은 못 들어주고 있죠.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봐야죠. 자 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보면 다중바닥이죠.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그래놓고 이렇게 5선 이에 있습니다. 5선이 끝난 게 다행이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뚫어질 변곡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일단 다중바닥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선잘 지켜주고 있는데 21선잘 지켜줘야 돌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 HLB를 보면 간단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HLB는 상황이 좋죠. 자, 일봉에서 엄청난 다중바닥을 그려놓고 잘 지지선을 지켜놨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게 금요일 날도 그렇게 밀리는데 혼자 4, 5%씩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죠. 이렇듯이 누군가가 지지선을 잘 지켜준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일봉에서 이런 자리들 밑으로 안 깰 거야. 가격이 얼마냐면 13,000원대 되니까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13,000원 안 깰 거야. 기다려.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13,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괜찮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령제약이 바이젠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예전 영상 보시면 보령제약하고 바이젠셀 관계를 알 건데 이 보령제약 관계사예요. 보령제약이 바이젠셀에 투자했는데 50배 정도의 이익을 거둘 거라고 합니다. 주식투자 이렇게 하는 거죠. 5년 들고 있었는데 50배. 1년에 10배씩이 대단한 거죠. 자, 어쨌거나, 바이젠셀의 공모주 청약이 886.2대 1. 라고 시가총액 공모가 기준 4,971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5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딱 맞죠. 2013년 설립 후에 면역항암제라고 면역 억제제 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했고, 보령제약의 미래 먹거리인 면역세포 치료제에서 이 바이젠셀과 같이 협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젠셀의 이 IPO 이 기업 공개는 보령제약과 또 호재가 되긴 해요. 하지만 주가는 보령제약도 역시 5개월선 깨면서 밀렸는데 이 밀린 와중에 다행인 거는 이전들의 저점 위태하지 않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 못 해주고 있죠. 다음 주에 만약에 저 이슈와 함께 5선 회복해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러나 회복 못 해주면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가 돼버리죠. 자, 이때 8월 11일 저점이 17,000대 찍었는데 요거 이상 깨지 않으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되고 이런 건 있어요. 시장 우리가 가진 종목이나 어떤 종목들이 아무리 좋은 이슈나 실적 또 어떠한 좋은 호재가 있어도 수급이 깨지면 이 수급이란 건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에 대한 수급, 즉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맘먹고 던지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주식의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럴 때 있죠. 아, 이대가 산 주식회사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떨어지지? 물론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지만 수급에 의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막 차익 실현 나서고 막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땐 또 이럴 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거 잘못 그리죠.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일본, 이쪽에 중국, 이쪽에 지금 미국도 나왔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좀 심하죠. 이 대만을 놓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주 좀 예민해요 요새. 이런 걸로 인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세가 무너질 때는 아무리 좋은 이슈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땐 이제 신용미수 좀 과하게 쓰지 마시고 현금으로만 들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난 건 딱 현금화 시켜놓고 기다리는 좀 현명한 전략도 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문낭바이오를 보면 역시 완제 생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친구 요지 그러니까 동물 반려동물 시장이 많이 뛰어들었죠. 거기 이제 시장을 키울 생각인데 사실 이 반려동물 시장이 꽤 크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2026년도 되면 5년 정도 되면 거의 한 6조에서 7조 이렇게 될 거예요. 2분기 영업 손실은 6억 원으로 중문당 바이오가 적자가 났습니다. 이번에 반려동물 또 쇼핑몰 하나 오픈했어요. 자꾸 얘기하면 광고 같아서 또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주가를 보면 역시나 5개월선 깨놓고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지지선 잘 지켜주고 있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회복 못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휴온스 글로벌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프레스티지 그룹주들하고 휴메딕스 또
이 휴은스 글로벌 자체, 자, 요렇게는 전부 다 모두선도 뚫어놓고 자리도 잘 잡고 있는데, 나머지 바이넥스, 이수앱지스, 이런 종목들, 종군당 바이오,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전부 다 추세를 완벽하게 틀어놓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종군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에서 저점 다 찍었죠. 그러니까 조금 긴장해야 돼요. 예전에 아주 대량 거래가 터지기 전에 최저점이 54,100원이었는데 이것까지 깨게 되면 아주 위험해져. 지금 55,500원이죠. 따라서 54,000원대 기준으로 돌아서야 되고 못 들어왔으면 추세 깨지죠. 자, 월봉에서 보면 4월달에 저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100원 이거를 굉장히 잘 지켜줘야 되고 이때 6월달에 저점도 55,600원이었는데 그 100원 차이를 깼죠. 물론 1, 200원까지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월요일날 못 돌아가 주면 추세는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화전기를 보면 월봉에서 추세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랬죠, 이 친구. 근데 월봉에서 유일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깨지면 20일선이나 이런 데서 추가 매수하는 게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예전 저점 잘 지켜주고 있죠. 요거 깨면 추세 깨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갈려 있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요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때 가격이 저점이 2,150원, 이때가 2,155원 비슷하죠. 따라서 2,150원 깨면 안 돼요. 절대로 깨지 말고 돌아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 나가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2,150원 깨면 난 손절 이렇게 되는 건 편하죠.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의외로 이런 결과가 나는 게 바로 이화전기죠. 가끔 강할 때 엄청 강하게 이화전기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전기주이자 스푸트니크 V 관련주죠. 근데 이 친구 전기주 강할 때 의외로 못 강했어요. 오히려 스푸트니크 V로 잘 움직이니까 그 이슈와 함께 살펴보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